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만세 시간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안정감. 국어만세 역대급 안정감. 분위기가 좋다고 그런 네.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우리 뭐 완벽한 안정감, 완벽한 퀴리. 다행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올가 국어에서 고등부 총괄하고 있고 주로 이제 N수생과 고3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어떡하나. 예, 다 마감돼가지고 이제 시간이 없는데. 자, 우리가 어저께 그다음에 어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N수생하고 이제 고3 학생들의 바뀐 수능 제도, 네. 바뀐 어떠한 수능에 관련된 준킬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더니 그럼 우리 애는 고2인데. 우리 애는 고1인데. 1년 남았어. 어쩌지? 라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이제 입시제도는 3년 예고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예고제니까 사실은 이 준킬러 시대가 되고 킬러가 사라지는 것의 영향을 고1까지 받아요. 그렇죠. 얘네도 중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네. 이 학생들도. 이 학생들도 킬러가 존재하는 국어를 예상하면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상한 학원 다니고. 예? 막 초등학교 때 막 수능 막 이상한 비문학 독해 풀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대치동에 있죠. 그렇죠. 뭐 네. 이상한데 막 가고 고생하고 네, 네. 그러고서 지금 고1이 됐고 고2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준킬러는 없고 물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킬러가 대비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기초가 부족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지금 현재 고1과 고2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고1, 고2 학생들을 위한 준킬러 시대의 수능 대비의 방법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학생들은 어쨌든 그 해당 사항은 없어요. 제도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적응을 네. 해야 되는 건데 그러네요. 네. 고1과 고2는 아니라는 거죠. 특히 고2 같은 경우는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뭐 1년 얼마 좀 남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1년 남았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죠. 진짜 네. 1년이 남은 거죠. 네, 그리고 특히 다가올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준킬러 시대의 수능 국어 대비법은 좀 필수적으로 확인을 좀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고2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고2 학생들이 좀 간과하는 것이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선택 과목을 2학년 때 공부를 좀 해놨기 때문에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나는 거의 무조건 다 맞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그 겨울방학 말씀해 주셨잖아요. 겨울방학 때 정말 해야 할 게 선택 과목 기출문제를 적어도 3회독 정도 보는 거 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겨울방학이 여름방학보다 조금 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나는 충분히 기출 3회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막상 1회독 할 수 있으나 뭐 3회독까지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안에 완성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 안에 이제 선택 과목이 완성이 안 되면 계속 그것이 학기 중으로 미뤄지다 보니 학기 중에는 또 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뭐 문학도 해야 되고 비문학도 해야 되고 이제 학종을 좀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학기별로 계속 약간 수행평가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하면서 점점 선택 과목이 이제 후자로 밀리다 보니 결국엔 완성이 안 된 상태로 수능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최저를 못 맞추거나 아니면 이제 원하는 수능 등급이 안 나와서 좀 재수를 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 선택 과목이 발목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이제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빨리 읽지 못해서 다른 영역에 좀 악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언매를 선택했던 학생들은 문법을 한두 문제 정도 틀려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겨울방학 때는 꼭 선택 과목을 완벽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2 학생들이요? 네, 고2 학생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 추가를 한다면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2 학기까지는 좀 비문학을 완성을 해놔야 되겠죠. 근데 다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되게 안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고2 학생들이 기출이 중요하다. 뭐 기출이 거의 8, 90%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출을 분석해야 한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구매하는 어떤 문제집 같은 걸 보면 연도별로 그냥 기출이 들어가 있는 기출 문제집 있죠. 마치 운전면허 기출 문제집처럼 생긴 그냥 뭐 몇 년도 6월, 몇 년도 9월 이렇게 생긴 것을 구매하여 그걸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비문학은 영역이 아주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이다 보니 이제 2학년 학생들이 독서를 대비할 때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역별로 좀 준비를 하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 지문을 대비할 거면 경제만 모아진 그런 문제집을 구매하든 아니면 그렇게 강의하는 커리큘럼이 있는 학원으로 들어가든 법도 마찬가지고 뭐 과학도 마찬가지고 영역별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연도별로 공부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조금 영역별로 다가가는 공부를 해야 하지 않나. 왜냐면 고3 때 해야지라고 하면 사실 조금 늦거든요. 시간이 많지도 않고. 네, 그래서 미리 그렇게 독서 기출을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N수생 학생하고 네네. 고3 학생하고 가장 큰 차이가 네. 있잖아요. 그러면 있죠. 그 네. 가장 큰 차이를 현재 고2 학생들도 네. 고3이 되면 겪을 거잖아요. 아, 네, 겪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N수생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과 고3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역량 차이가. 제 생각에는 그 80분을 사용하는 어떤 본인의 믿음?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고3 학생들 중에도 최상위권이 있고 이제 N수생 중에서도 최상위권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의 차이점을 보면 N수생들은 어쨌든 지금 거의 한 뭐 6개월, 7개월 넘게 계속 추가적으로 수능만 공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N수생 학생들 모의고사 푸는 걸 보면 그냥 눈으로만 다 풀어서 한 94.5점 나오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근데 현재 고3 학생들은 상위권이라고 해도 그런 경지까지는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시간에 허덕이고 조금 시간이 남더라도 그 남았을 때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약간 경력이 부족한 거죠. 근데 N수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배울 걸 다 배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위권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미 배울 걸 다 배운 상태에서 지금 계속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오답 분석하고 뭐 풀고 부족한 거 보완하고 이런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거의 일주일에 한 3-4개 정도 푸는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 그 모의고사를 푸는데 아주 정말 이골이 난 상태랄까요? 네, 그래서 본인이 시간이 남았을 때 뭘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아, 실전 경험. 네, 실전 경험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네네. 자, 그러면 일단은 실전 경험을 고3 학생들이 N수생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네, 왜냐면 부족하고. 고3 학생들은 나가야 될 진도가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그쵸?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이라든지 뭐 이런 진도를 국어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도 그것이 필수 교재다 보니 그 진도를 일단 상반기에는 나가는 급급한 거고 7, 8월까지는. 그다음에 이제서야 실전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매주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조금 스트레스겠죠. 네, 일단은 지금 뭐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오답 분석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야구로 쳐치면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실전을 투입하는 네, 그 맞습니다. 선수들이 N수생이면 네, 네. 그럼 고3 학생들은 이제 막 게임에 투입된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 그렇다기보다는, 배우고 네. 이제 하체 근력 훈련하고 네, 네. 그 지금 현재 고2는 지금 막 이제 막 하체 근력 운동하고 그립 잡고 뭐 이런 거 지금 맞습니다. 연습 공 잡는 법 이런 거 네, 갖다 네, 놓고 네. 얘기를 하는 네. 거네요. 방법은 없네요. 빨리 하는 수밖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그 제가 N수생 학생들한테 뭐 이런 질문 어땠냐고 물어보면 그 N수생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력이 많다 보니 자기가 뭔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라든지 모르는 어휘가 있을 때 추측을 정말 잘하거든요. 뭐 앞뒤 문맥으로. 근데 아직 고3 학생들은 그런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N수생 같은 경우는 실력이 한 90% 정도 돼 있을 때 그걸 자기가 수능장에서 100%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요령이 있는 것이고 고3 학생들은 이제 90% 실력이어도 그게 80% 또는 70%밖에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은? 이제 고2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지금 현재 고3이 수능을 안 본 상태니까 나는 아직 수험생은 아니야 이런 마인드로 아마 2학기를 맞이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3이 딱 됐을 때 내가 수능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1년이 아니거든요. 6개월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내신을 포기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 수능을 대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신하고 수능을 병행하다 보니 뭐 1학기 중간고사 대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그리고 이제 뭐 수행평가철 또는 뭐 학생 그 기록부를 기록하는 철 이런 걸 다 제외했을 때 고3이 수능을 정말 제대로 대비하는 건 사실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고2 학생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그 N수생과의 차이가 부족한 것을 조금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인이 수험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방송을 보신 즉시 기출 분석을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 기출 분석 있죠. 나 자신을 먼저 일단 그렇죠. 빨리 할수록 정말 유리하거든요.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기출 분석을 빨리 들어가는 게 네. 좋다. 이게 이런 이제 말씀이시죠. 고3이 돼서 기출 분석을 시작하면 사실 깊이 있게 폭넓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최근 기출만 보고 마는데 이제 준킬러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옛날 수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문이 짧을 때 그러나 응집성이 있고 약간 그 문제, 그 지문을 깊이 있게 읽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이 출제될 거기 때문에 지금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옛날 수능까지 2012학년도, 13학년도까지 다 손을 댈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런 어떠한 국어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2 학생들 같은 경우 수시를 대비하고 내신을 대비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수능 최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것과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 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입시에서. 그렇게 보았을 때 사실상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그 자신에게 맞는 수능 최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수능만 잘 본다고 했을 때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맞아요. 내신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신파다 수능파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이번 시간이 있는 텀 속에서 수능에 대한 기출 분석 정도를 좀 해본다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수능 대비를 해나갈 수가 있게 된다. 네, 저도 주로 수능을 강의하지만 정말 그 N수생과 고3 차이가 꽤 현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고3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고3에 올라가면 어차피 내신 교재가 수능 교재이기 때문에 EBS에서 어차피 50%가 나오니까 충분히 전 병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난 정말 수능만 파야지, 수능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실 거면 내 반에 있는 내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면 안 되고 정말 서울에 있는 강남 대성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보고 그거보다 잘할 자신이 있어야 수능만 선택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N수생과 싸워야 하니까. 네. 요즘 다 또 시대로 가서 또 거기 또 앉아있는 애들 다 어쩔 거야.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래. 오랜만에 이름 듣네요. 강남대성. 아, 네. 강남대성 많이 요즘에 조금. 네, 그렇죠. 우린 방송이니까 뭐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우리 그냥 느슨한 방송이니까. 아, 예. 그런가요? 괜찮습니다. 네. 예. 많이들 다른 데로 가죠. 네. 뭐 1등이 2등이 되고 2등이 1등이 되어지는 세상이었는데 의외였어요. 그 좀 전에 언급하신 그 네 글자의 학원이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외였는데 어쨌든 이건 너무 옆으로 나간 이야기고요. 네네. 자, 일단은 고2 학부모님들 되게 오늘 방송은 의미 있는 방송이죠. 매번 저희가 의미 있는 방송이지만 자,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출문제 분석을 미리 하는 것은 시간과 속도를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